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거래소는 2013 정도에서 그냥 보합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침에 좀 밀렸다가 현재는 0.3% 정도 상승 다시 랠리 재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대형주들의 전일까지 약세,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과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스펀지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대형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좀 부진하고, 3분기에 대한 경기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도 국내 경기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국내 경기가 빠르게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좀 부진하거나 좀 우려감이 혹은 개선 기대감이 좀 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성장이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선별 작업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대한 방향은 현재로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속도가 위아래로 크지 않더라면 지수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율이나 주식 비율의 어떤 시황 관점에서의 어떤 그 중요도 자체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종목 선별 작업이다. 거기에 맞는 종목에 대한 선별,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기다릴 것인지 혹은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카카오인데요. 핀테크 얘기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오늘은 좀 나와 있습니다. 3%가량 오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카카오 전략 주시죠. 예, 일단 방송을 계속해서 제 방송을 논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반기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바이오 제약보다 오히려 저는 핀테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핀테크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다음 카카오가 좀 상징적인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플랫폼 기반에서의 어떤 핀테크 사업 역량은 일단 다음 카카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주 그리고 인터넷 은행 관련한 사업 회사들 그리고 더불어서 보안 회사 신용등급 관리회사 이런 쪽에 다 전반적인 시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의 이런 어제 한국금융지주와의 어떤 협업 이후에 다시 한번 대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또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은 현재 시장에서 핀테크 섹터가 여전히 살아있는 주도 역할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다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동반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매매 관심권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KTNG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지수가 6천선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흐름들이 양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KTNG도 오늘 한 11만 2,500원 선까지 상승 랠리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KT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대형주 섹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형주는 전반적으로는 경기 연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수출 주도형 국내 경기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더불어서 국내 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형주들의 부진 속에서 경기가 부진하고 대형 섹터 수출 sek터들이 제대로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대형 자금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방어적인 역할 그리고 국내 내수 쪽의 움직임에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배당까지 모멘텀이 있는 이런 유틸리티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세는 앞으로 경기 전망 자체가 조금 더 뚜렷하게 회복 구조로 전환될 때까지는 시장의 틈새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텍 보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붙여져 있고요. 현재도 11% 급등권인데요. 자, 33,650원 선입니다. 조금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만,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 종목은요? 네, 일단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 즉 직전에 시세가 화려했던 제약주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려난 종목들 위주로만 포커스를 좀 잡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7월달 시장의 급변동 이후에 시장에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7월 조정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견뎌내고 실적 발표 구간에서 좀 선별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바텍도 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 장비나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 3분기, 4분기에도 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바텍의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헬스케어 쪽은 헬스케어 의료 장비 쪽은 한 1년 이상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조정기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주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 장비 쪽의 시세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이 하반기까지도 추가적인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 자신감을 좀 확인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휴비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관련 종목군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인데요. 지금 뭐 장중에는 원달러가 좀 밀렸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이제 보합권 정도로 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뭐 정부 개입 얘기 나왔던 상황에서 조금 움직임이 좀 틀어졌다고 하는 시황도 그 전문가들은 전해줬었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환율 부분 좀 따라가면서 낙폭은 좀 축소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는 한 3% 정도 와 있지만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 나와 있는데요. 현재 13만 8천 원 구간선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들 전반 국내 수출주들이 다 부진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현대차가 반등 나왔던 것도 밸류에이션에다가 환율 변동이라는 어떤 소스를 잠시 등에 업었던 구조인데, 환율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도 판가 인하 얘기도 지금 나온 상태이고, 일본과의 경쟁, 환율 경쟁에 있어서 그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로 인해서 갑자기 이익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정도의 구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좋아져야 되고, 현대차가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이머징 쪽이면서 최근에 움직임 경기 역시도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어떤 이익 개선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가격 싸움은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종목은 언제 좋아지느냐가 중장기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은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사실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싸움일 뿐인데 당장은 여전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형주 싸움은 시간을 여전히 좀 더 뒤로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로메드 보겠습니다. 어제 뭐 뉴욕장에서 좀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뭐 그런 시황과 무관하게 그냥 한 2달 정도는 18만 원 선 중심 라인으로 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2% 밀려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위쪽에서 오랫동안 행보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행보하다가 컴투스도 무너졌고 삼성 LNS도 무너졌고 아모레퍼시픽도 아직도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뭐 직감적인 부분일 수 있겠는데, 바이로메드라든지 혹은 한미약품이라든지 코롱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트레이딩하는 대한민국 투자들 대다수가 보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시세를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면에서 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다시 말해서 좀 때를 덜 탄 종목들에서 오히려 좀 신선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러한 유형 종목들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조금 빛이 바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탄력도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롭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혹은 신규 상장 종목들도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고, 기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약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보다는 일단 유지되는 동안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과감하게 이탈 시에는 손절한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역시도 이제 뭐 같은 섹터이다 보니까요. 뭐 유사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2% 하락이고요. 단기에는 실적 나오고 나서는 일단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오늘은 82,000원 선에서 한 2% 내려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략 주시죠. 셀트리온이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 시점이 거의 바이오 제약이 단기적으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셀트리온 직접적인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그 재료 모멘텀, 호재성 모멘텀 하나가 좀 큰 게 살아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군으로서의 역할까지 병행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 8만 원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8만 원 이하에서도 다른 종목보다는 대반등 에너지가 강하겠지만, 셀트리온이 8만 원을 지키는 동안은 그래도 조금 좁지만, 이전보다는 좁아졌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싸움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셀트리온이 8만 원대가 무너진다라면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좀 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뭐 750선 와서 이제 21선 다시 회복 시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는 뭐 그냥 뭐 2009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도 상당히 지금 역시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고용 보고서 앞둔 상황이기 때문으로 이해도 되는데요. 자, 전략 마지막에 좀 30분 남아 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뭐 이렇게 매매를 좀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오늘 사실 미국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로카트 총재도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옐런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25만 건 지금 신규 고용 예상 나오고 있고 5.3% 실업률 여전히 전망인데 이것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더라면은 오히려 코스닥 쪽과 성장주 쪽은 오히려 8월달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더라면 오늘 굳이 사서 넘어가시기보다는 금요일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에 좀 고용이 나쁜 상황, 즉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켜 준다라면은 코스닥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사셔도 사실 늦지는 않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매수는 오히려 다음 주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온 ADP 민간 고용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고용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중요한 변곡점에서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주말 포지션을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가 여전히 우려감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성장주에 대한 더 가느냐 무너지느냐의 판단은 미국 금리 조건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앞엔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